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열 중에서도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수열의 뜻을 이해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의 핵심 내용 그것만 알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열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규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뭐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냥 뭐 규칙성이 있건 없건 간에 막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수열들을 다룰 겁니다.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수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수열을 다룰 거라는 말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열에서도 여러 가지 규칙성을 갖고 있는 이제 수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등차 수열을 하기 전에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수열이라는 것은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죠? 기호로 AN 해가지고 집합 기호를 이렇게 바깥쪽에 붙여가지고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이제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이런 내용이죠. A1 N은 자연수입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 그래서 N이 1일 때 첫 번째 A1, N이 2일 때 A2, 3일 때 A3, 땡땡땡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땡땡땡, 수학에서 땡땡땡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뭐 N번째 N, 그 다음에는 AN 플러스 1, 그렇죠? 요 앞에는 AN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요 뒤에는 AN 플러스 1이 이렇게 계속 나가는 수열이 있으면, 요걸로 이제 우리가 이거 맨 앞에 나오는 A1, 이걸 이제 첫째 항이라고 그러죠. 첫째 항. 이게 첫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번째 항, 요 항을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그래서 n번째 항이 어떤 항인지만 알면은 이 수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수열이 일반항이 그 수열을 정의하는 겁니다.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항으로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항. 그래서 수열에서는 일반항 이 n번째 항을 알면 그 수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일반항 학습 목표에도 있죠. 그러면 그런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등차 수열 뭐 이런 겁니다. 수열이 이제 AN을 먼저 써놓고 시작할까요? 여기 집합기호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된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한번 보니까, 여기에 첫째 항에다가 3을 더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3을 더하니까 두 번째 항이 나오고, 여기다 또 3을 더하니까 세 번째 항이 나오고, 또 3을 더하니까 네 번째 항이 나오고, 요 네 번째 항에다 또 3을 더하니까 다섯 번째 항이 나오고, 이렇게 일정한 이런 값들을 더해 나가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그런 수열들, 이걸 갖고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이제 여기 그 일정한 값에 해당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요걸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예. 공차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그 영어의 디퍼런스 약자 해가지고 D, 보통 D라는 문자를 쓰죠. 공차를. 그죠? D 공차. 이 공차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항을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이 이제 어떤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등차 수열을 한번 일반항을 구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뭐 n번째 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첫 번째 항 요 A1은 그냥 1을 빼고 그냥 첫째 항 A라고들 많이 써요. 그냥 A, 첫째 항을 A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요 A1에다가 공차 아까 뭐라 했죠? D를 더한 값이 두 번째 항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A1이 A니까 그냥 A라고 씁시다. 이 A1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게 바로 A2입니다. 그럼 이 A3은, 세 번째 항은 A3이라는 거는 A2에다가 공차 D를 또 더한 거죠. A2. A2라는 건 바로 여기 A 플러스 D. 얘가 A2예요. 얘에다가 공차 D를 더해. 그럼 뭐가 돼요? A 플러스 2D가 되죠. 그 A4도 마찬가지. 요 뒤에 A4가 있을 텐데, A4라는 거는 A3에다가, 요 앞에 항 A3에다 공차 D를 더한 거야. 그러면 A3이라는 건 이게 A3인데, A 플러스 2D. 얘가 A3인데, 여기다가 D를 더해. 그러면 A 플러스 뭐가 돼요? A 플러스 3D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AN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규칙성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A1은 A인데 A2는 A에서 D를 더한 거고, A3은 A에다 2D를 더한 거고, A4는 A에다 3D를 더한 거고, A5는 A에다가 4D를 더한 거고, 그럼 AN은 A에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몇 D를 더한 거야? 그렇죠. n-1D를 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에요. n번째 항, 요 a n번째 항, 그죠? n번째 항 an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쉽죠? 그죠? 이 공식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식일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A에다가 n-1 공차 D를 곱해서 더해준 그러한 항이다.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어요. 이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첫째 항에다 n-1번째 해가지고 D를 곱해서 더해주면 A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걸 알면은 이 등차 수열 모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주 뭐 간단한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 이렇게 이제 1357고 홀수로 나가는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일까? 이게 등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입니다. 어떻게? 자, 2씩 더해 나가면 만들어지는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이것도. 그죠? 이 공차가 이게 이제 플러스 양수인 2인데 공차가 음수인 경우도 있어요. 점점 값이 줄어드는 그런 항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수열도 있습니다. 그런 등차 수열도.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로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건 무슨 수열일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0을 계속 더해나가는. 그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반항 공식 여기 위에 있는 이 공식 한번 보시면, 첫째 항 A죠. 첫째 항이 뭐야? 여기 있죠. 1에다가 n-1 D 공차 얼마예요? 이게 지금 2죠? 공차가 2예요. 자, 2. 1 가면 끝난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걸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자, 2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니까 2n 마이너스 2인데 앞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an을 요렇게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요 n 자리에다가 뭐 3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a3에 그 n이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죠. 5가 나오는 거죠. 여기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 n에다 뭐 5를 집어넣었다.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여기 n이 5일 때 a5죠. a5는 다섯 번째 항, 요 9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는 어떻게? 요 첫째 항하고 공차 D만 알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공식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앞에서 수열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수열과 이제 등차 수열에 해당되는 예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122쪽이죠.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1, 4, 9, 16 이렇게 나가죠. 1, 4, 9, 16.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제곱수라는 걸 알 수 있죠. 4도 제곱, 9도 제곱이고, 16도 제곱. 그러니까 1은 1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규칙성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보였으니까 A에는 일반항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는 n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번째 항, 그게 이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항 an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이제 9 같은 경우는 10-1, 99 같은 거는 100-1, 그죠? 999는 1000-1, 얘는 100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10의 제곱, 얘는 10의 세제곱, 얘는 10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규칙성 보이죠? 어떻게 됩니까? A에는 여기 1 있다고 보면 1, 2, 3, 4. 그러면 n번째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10의 1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0의 4제곱 마이너스 n번째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게 일반항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그 등차 수열 예제 문제 풀기 전에 생각 넓히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요거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죠. 이 수열에 그 첨자 있죠? 요 n 자연수죠. 자연수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를 정의역으로 하고 이렇게 이쪽에 그 다음에 요 수열의 항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제1항, 제2항, 제3항 요런 애들을 이렇게 치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이 1일 때 a1, n이 2일 때 a2, n이 3일 때 a3. 이 n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함수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수열을 fn은 an이다. 이런 식으로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면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가로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 얘는 제곱수들에 딱 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여기 4의 제곱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16이 되겠죠. 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항 A에는 n번째는 뭐가 될까요? 여기 n번째. 여기서 n번째. n번째는 뭐가 될까? 2의 제곱인데 1일 때 2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1의 제곱이죠. 2 플러스 1의 제곱. 3이. 그러니까 3일 때는 3 플러스 1 하면 4죠. 4의 제곱. 4일 때는 4 플러스 1. 즉 5의 제곱. n일 때는 n 플러스 1.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 이 an이라는 게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는 걸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단원에서 124쪽에 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 구하는 거죠. AN. 자, 첫째 항이 A가 5. 얘가 이제 첫째 항 A. 공차를 우리 D라고 하니까 요거. A하고 D 나오면은 끝난 거죠. 그죠? AN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 플러스 n-1D. 그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이걸. 자, A는 5. 그 다음에 n-1D. 공차가 7입니다. 7. 그러면 7n 마이너스 7인데 플러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게 AN이 이겁니다. 예, 요 수열의,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n에 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일반항이 주어지면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보고, 요 n 앞에 있는 요 1차항 계수, 1차항의 계수가 요게 공차가 됩니다.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면은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씩. 그죠? 3씩 줄어들고 있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공차 마이너스 3을 계속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은 요거고, 그래서 우리가 AN은 첫째 항에다가 n-1D 해서 마이너스 3n이고 플러스 3인데 앞에 20이 있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요 수열의,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23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죠.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3항이 주어져 있고 9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등차 수열 A3, 3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n-1이니까는 2D죠. 2D. 요 값이 11이라는 얘기예요. 3항이. 근데 9항은 A9. A9는 A에다 8D를 더한 게 A9입니다. 그죠? AN이라는 게 A에다가 n-1D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잖아요. 첫째 항에다 n-1. 그러니까 A9는 A 플러스 8D를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23. 자, 요거를 어떻게 해줘요? 연립. 위에서 밑에서 위에를 빼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6D가 되고요. 그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은 12. 따라서 D는 2. D가 2 나왔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D 2 집어넣으면. 그러면 4.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7. 그죠? 그래서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아냈기 때문에 일반항 우리 AN 구할 수 있죠. 첫째 항에다가 n-1 D.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2n 플러스 5가 되겠네요. AN이라는 건. 그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보이시오. 이 수열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요. 등차 수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딱 보면은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죠.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사람은. 자, 요 1차항 n의 앞에 있는 계수 요게 공차가 될 겁니다.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4n-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n 플러스 1은 뭘까요? an 플러스 1은. 그거는 n에다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n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거고, an은 4n 마이너스 1 이랬어요. 여기서 한번 빼봅시다. 요 an 플러스 1에서 이걸로 한번 빼보자고요. 자,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빼는 거예요. n번째 항, 그 다음에 있는 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괄호도 없이 그냥 빼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남으니까 얼마입니까? 4. 여기서 n이라는 거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연수입니다. 그죠? 모든 자연수가 여기 이제 n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n이 2면 n이 3이 되는 거고, n이 뭐 100이면은 여기는 101이 될 거고, 그래서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항을 뺐더니 4가 된다. 일정한 값이 나왔다. 이거 일정한 값. 상수. 이게 상수죠, 상수.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값. 이거 상수. 이게 공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차. 이게 공차죠, 공차. 그죠? 이 상수가. 그러므로 주어진 수열 4n-1은 등차 수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요게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뺀 값이 일정한 상수가 나왔다는 걸 보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뭐 증명하라, 뭐 보여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쭉. 그래서 이걸 보이면은 끝난 거죠. 공차, 일정한 수, 일정한 값이 어떤 걸 해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그 차,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뺐을 때 그 차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보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26쪽의 예제 4번인데요. 예제 4번을 풀기 전에 우리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세 수가 요 순서대로 말이죠.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럼 얘네들 관계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공차 D를 더해 나가면 되는 거죠. A에서 D를 더하면 B가 되고 B에서 D를 더하면 C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B-A B-A 한 게 D가 되고 그 역시 또 C-B 한 것도 D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A에서 D를 더한 게 B가 되는 것이 B에서 또 D를 더한 것도 C가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차 D라는 거는 항상 똑같죠. 어디서나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그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준 값. 그래서 B에서 A를 빼준 거나 뭐 C에서 B를 빼준 거나 똑같이 D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연결을 해보면 이 두 식이 이제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죠. 그래서 B를 B를 1로 이항시키고 얘를 절로 보내면 이렇게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양변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양쪽에 있는 애들의 양쪽에 있는 애들의 합을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산술 평균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예. 가운데 있는 얘네들의 합 평균과 같다. 얘네들의 합을 2로 나눈 값. 그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연속한 세수. 그러면 이것과 같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좀 나타내 봅시다. 이런 이제 숫자가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런 숫자들이 이 수열이 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은 뭐 얘네들도 보면 뭐 공차가 뭐 D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다리 건너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만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모아가지고 수열을 만들어도 그래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얘네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뭐 ED에 해당되겠죠. 공차는. 그죠? 그리고 뭐 한 다리 건너가 아니라 두 다리 건너 있는 애들. 여기랑 한 다리 건너가 아니라 두 다리 건너 있는 애들. 이렇게 두 다리 건너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모아도
이런 애들만 따로 모아서 수열을 만들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죠. 응? 여기는 뭐 3D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차가, 그죠?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새로운 수열들을 만들어도 걔네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이해관계 어떨까 하면은 얘네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을 2로 나누면은 바로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애를 갖다가 요 A와 C의 뭐라 그래요? 등차 중앙이 아니고 중항.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중항이에요. 나중에 이제 등비 수열 보면 등비 중항 뭐 이런 얘기도 배우겠지만 중앙이 아닙니다.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등차 수열에서.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 예제를 한번 바라보면 이 내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 순서대로. 그러면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 A하고 10 사이에는 이 A가 아니죠. 2하고 10 사이에 있는 요 A, 얘는 2와 10의 등차 중항이죠. 그래서 A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와 10 더하고 2로 나누는 값이랑 같다. 즉 A는 6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열이 2, 6, 10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2, 6, 10, B. 그러면 B는 뭘까요? B는 뭐겠어요? 4씩 증가하네. 그죠? B는 얘는 1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풀고 아까처럼 얘가 요 6하고 B의 등차 중항입니다. 그래서 10이 나오려면 6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0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넘어가면은 B고 따라서 B는 얼마? 14.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요 6을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이 B도 알아낼 수 있는데 얘를 가지고 뭐 2가 없으면 2를 얘를 모른다 그러면 60B 요 세 숫자밖에 없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가 이제 가운데 이 숫자가 양쪽 애들의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거 그거 사실을 알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들은 우리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에서 그 예제 4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문제 영상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